자, 오늘은 먼저 주에 이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은 실전 사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교재 186페이지 보십시오. 농지경매 책 18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맹리 106번지에 이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내용은 이렇게 된 겁니다. 보면 여기 보면 처음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서 제출 조건 없이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자, 보게끔 되면 여기 보십시오. 지목이 뭐로 되어 있죠? 이게 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건물 매각 제외. 다시 말해 건물 매각 제외라는 얘기는 건물이 준공나지 않았다는 얘기,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매각 제외인데 이런 경우에 여기 이제 보면 이런 땅이 경매로 진행되게끔 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여기 용인시 구청에다가 처인구청에다가 이 땅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하냐고 질의를 하게끔 되면은 그 담당자가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농지법상 농지입니다 그러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하게끔 되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자, 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인데 여기 두 필지는 건물이 거진다 지어져 있고, 두 필지는 바닥 공구리만 쳐져 있고, 한 필지는 착공도 안 된 이런 필지가 같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건물이 거진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이 해라. 지목이 뭐라고 하더라도,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됐는데, 대부분 여기 이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이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 받으라고 해요. 다른 경우에 보면은.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가면은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으면은 법적으로는 농지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져서 건물이 준공이 나면은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직 지목이 전인데 건물이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낙찰을 받으셔서 원상 복구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먼저 다시 먼저 주인에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거를 승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승계할 자신이 없잖아요.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승계해줄 때 얼마나 줄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담당 공무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요. 그러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줬다가 내가 여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내가 넘겨받겠다 해서 넘겨받아서 그대로 농지 전용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넘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넘겨주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시키고 내 이름으로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데, 이때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든지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는 취소를 안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너 건물을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키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다. 따라서 건물을 빨리 철거하고 나가서 원상복구 시켜달라. 지금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했는데 내가 가서 넘겨달랬더니 안 넘겨줘가지고 이제 그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담당 공무원이 너 3개월 이내로 원상복구 시키겠다는데 왜 원상복구 안 시키고 있냐? 그러면 내가 여기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 빨리 원상복구 시켜라.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공문이.
그때 내가 현재 건축주를 상대로 철거하고 나가 달라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하고 소송한 자료를 보내주면 그 행정청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넘겨받겠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걸 넘겨받는 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여기는 그 공터입니다. 보면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데 아직 건축물 관리장이 없기 때문에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은 다 됐다고 하더라도 건물 매각 계획으로 지목이 전인 겁니다. 근데 이 경매 진행 시에 농지증 발급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농지 민원 사례집에 보게끔 되면 이런 경우에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 허가 사항은 새로 취득한 농지 소유자 앞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전용 허가는 취소하고 신규 취득자 명의로 새로 전용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이게 농지법에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먼저 사람이 허가 받은 거를 넘겨주고 받는 것이 서류가 금액이 맞고 합의가 대지되는 것이 그렇지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넘겨받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기존의 허가는 취소하고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도 착공을 안 했을 때는 취소해줘요. 근데 저렇게 아니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준공만 받지 않고 바닥 공물이라고 쳐져 있잖아요. 이거 기존 허가 취소하겠다 그러면 담당자 이렇게 보고 이거 어떻게 취소합니까? 취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법규 내용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193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55-2에 지목이 전인데 368.75평입니다. 여기 보시면 1억 4,700짜리가 7,200까지 떨어진 것을 9,2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집이 있는데 항공사진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 집이 있고 이렇게 총알같이 생겼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 도로가 삼각 모여있는 코너이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그 낙찰을 받기 전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가서 항공사진을 봤더니 1966년도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예요? 집이 있고 여기 사이 난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공사진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우리 수강생에게 내가 이걸 가서 봤더니 이거를 농지증을 이 문제가 되는 무허가 건물에서 농지증이 문제가 되는데 내가 수원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항공사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고 낙찰 받으면은 나한테 오면은 내가 이 항공사진을 줄 테니까 항공사진을 가지고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당시는 저도 그 이 농지증을 해주고 안 해주는 걸 지금처럼 해박하게 알지 못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여러모로 많이 봤을 때 그때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가면은 알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갔었을 때는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 책상 하나 있고 담당 여자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항공사진을 볼 수 있다는 게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내가 이제 찾아가서 다 물어봤더니 뭐 들어가는데 제 주민등록 맡기고 끊고 들어가서 써가지고 제출하고 갔더니 이걸 해서 내가 한번 유튜브에서 강의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 가서 보면 안다는 걸 해갖고
한 1년 있다 갔나? 가봤더니 자리가 2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가서 이렇게 보게끔 되면 한두 사람이 내 앞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 가서는 또 없어졌어. 왜 없어졌나 했더니 인터넷으로 자기 집에서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인터넷 실력이 없는 사람은 못 보는데 인터넷으로 가서 옛날 사진도 다 찾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항공사진 자기가 다 집에서도 찾아내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라 했더니 이제 우리 수강생이 나보고 처음이니까 지금 같이 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성산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취득 자격증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여기인데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항공사진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항공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 항공사진 이렇게 보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자기네 그 서류를 또 찾는데 보니까 그 서류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무허가 건축물 관리장이 있더만. 그러니까 이 번지수석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여기 우리 무허가 건물 관리장에도 있네요. 그러더니 농지취득 자격증서를 띄워주는데 뭐라고 띄워줬냐.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농지취득 자격증 신청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지취득 자격증 농지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권을 반려하오니 농지취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을 띄워준 것이 아니라 농지취득 자격증을 반려한 겁니다. 그럼 반려를 왜 했냐? 자 보시게끔 되면 반려 사유 신청 대상 토지는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유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불법 전용된 경우 농지법상 농지를 보지 않으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지 않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농지개혁법 됐죠. 그리고 1973년도 1월 1일에 박정희 정부에서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았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집이 없어서 전부 다 소작농을 했던 사람인데 국가에서 강제로 돈 있는 사람 농지를 매입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농지에다가 자기네들이 무허가로 집을 지르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 거를 건축법에는 어긋날 수 있지만은 농지법에는 어긋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농지개혁법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농지를 다양한 목적으로 쓸 때는 전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다 보니까 1974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에다가 불법 건물을 지은 것 자체는 현재의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해서 반려한다는 얘기는 농지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한 거는 내가 농지를 등기 이전하려면은 등기소에다가 농지취득 자격증서 제출해야지 등기 이전이 되는데 왜 농지취득 자격증서 필요하냐면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 필요 없이도 그냥 등기 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가지고 제출하면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에 그냥 농지취득 자격증서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 반려증이 농지법상 농지나 불법 건물이 있어서 반려함 그러면 안 해주는 거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어서 반려함 하게끔 되면은 농지증 없이도 등기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반려도 내용이 다른데 어떤 데서는 반려라고 하지 않고 미발급이라고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나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할 것 없이 미발급합니다. 이거는 입찰 보조금 띄는 거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농지법상 농지가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반려합니다는 얘기는 결국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았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제가 여기 건물이 있어서 건축물 관리장을 제출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하지 않고 안 해준다고 해갖고 반려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요. 사실상 대지로서,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합니다는 얘기는 농지증 발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신다 보니까 반려를 한다는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내가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런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은 거는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8번째입니다. 사건 개요에 이게 지금 사건이 있는 건데, 1974년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증을 안 해줬던 사례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보세요. 지목이 전이고 312평이죠. 여기 8,700인데 6,1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가 어디죠? 합덕이죠. 여기 합덕인데 지금 이게 몇 년도죠? 14년도죠. 14년도에 합덕이 왜 좋아요? 14년도에 합덕이, 제가 이걸 한 번밖에 안 떨어졌는데 사라고 한 이유, 서해안 고속도로에 기차역이 합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시에 땅값이 올라가는 시기인데, 300평인데 8,7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30만 원도 안 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낮게 체계이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2차선 대로변 옆이고 여기에 집이 쓸만해요, 보면. 근데 뒤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는 그 흑벽돌로 지어서 거진 다 망가졌고, 앞에 있는 건물은 제대로 쓸만하길래, 제가 이게 땅이 보니까 312평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뒤에 축사를 없애버리고 양성화를 시켜서 대지를 만들어 놓으면 가든을 만들어도 되겠더라고. 한 몇 킬로에 또 기차 여기 합덕 여기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추천 물건 시간에 이거를 추천했더니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때도 제가 이 1974년 1월 이전에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현장 답사를 갔더니 집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비어있으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아니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원상복구 어떡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 못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빈집이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제가 가서 보고 빈집이 있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농지증을 해줄까 싶은 생각에 제가 현장 답사를 갔다가 합덕읍을 갔습니다. 합덕읍 사무소를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담당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앞에 있는 그 여자분이, 그 담당자분이 잠깐 외출을 하셨는데 지금 안 계신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원인 있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것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앞에 있던 여자분이 전화를 걸어서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보니까, 그러면 민원인님 바꿔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여자가 저를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합덕읍 대합동리에 농지가 경매로 나오는데 거기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내가 현장 답사를 가봤더니 집이 비어있더라.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빈집이더라. 그렇다면은 이게 빈집이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집이 비어있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추천 물건 시간에 이거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해주기로 담당자하고 약속이 됐으니까 농지증 걱정하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여기 합덕에 여기가 이제 그 기차역이 생기고 하고 가격이 300평이나 되는데 지금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갈 때거든요. 그 당시 역하고 좀 가까운 데는 한 60만 원까지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 40만 원 정도는 조금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20만 원짜리가 한 40만 원 정도는 이제 그 기차역이 글로 생긴다고 발표가 되면서 한 40만 원 뛰었을 때 그러면 300평이라 그러면 40만 원씩만 줘도 1억 2천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낙찰 받아서 1억에만 판다고 하더라도 한 7천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 한 3천만 원의 열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추천한 거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나니까 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교수님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같이 갑시다 해갖고 그분하고 같이 약속을 해가지고 여기 경매장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이제 낙찰을 받고서 바로 같이 갔죠. 읍사무소에 가서 담당자가 누구냐 했더니 그 담당자 그때 있더라고. 아,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던 그 사람이다 했더니 아, 그러십니까? 여기 몇 분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그 원상복구 각서, 영농계획서 이걸 다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 이제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낙찰 받은 사람이 다 썼고 영농계획서 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쓴 것은 뭐냐면 그 원상복구 계획서 해갖고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를 다 시키겠다. 그다음에 원상복구 시키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농사를 짓겠다 해서 영농계획서하고 원상복구 계획서하고 두 개를 제출했더니 3일 있다 오십시오. 그러면 농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농지증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그냥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3일 있다가 여기 오셔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법원에다 가서 제출해야지 끝이 나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낙찰 허가가 나고 다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잔금 날짜가 나오면 그때 잔금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절대로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걸 받아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하십시오까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3일 후에 생긴 거예요. 보통 3일 걸리면은 제일 3일이 이겁니다. 내가 신청하죠. 그럼 그 다음날 현장을 가봐요. 담당자가 가보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결제를 올려서 4일째 되는 날 결제를 받아서 아무 때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일이 딱 걸리는 건데 4일날 오라 그래서 갔는데 나한테 왔는데 농지증을 안 해주고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아니 안 해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11시 12시가 됐는데도 기다리라고 그러고 안 해주네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내가 그때 이 땅을 보러 다녔을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기다리라 내가 지금 땅 보는 거 그만두고 갈 거네 하고 내가 그랬더니 우리 낙찰 받고 농지증 신청했던 사람이 사실 농지증 하러 왔는데 아침에 누가 와갖고
농지증 담당자한테다가 소리소리 지르고 갔대. 어떤 남자고 여자 둘이 와가지고. 그러고 하더니 안 주고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봤더니 뭐냐면 이거를 농지증을 왜 해주느냐. 이제 여기 보니까 건물 주인인 것 같아요. 왜 해주냐 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 건물이 주인이 누군데 당신 마음대로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따지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1시쯤 해서 1시 반쯤 도착했거든요. 담당자한테다가 왜 농지증을 안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나한테다가 죄송합니다. 농지증 못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경험이 많으면 지금 14년은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제가 농지증에 대해서 그만큼 경험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당황을 한 거야. 왜 안 해주느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못 해주겠다는 건 나는 우리 입찰 보증을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해준다고 그랬다가 안 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610만 원 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입찰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610만 원 뛰어. 그러면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무 황당한 거야.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업장한테 갔어요. 업장한테 가서 이게 왜 녹지증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막 따졌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담당자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나가서 기다리래. 그러더니 업장, 부업장, 담당자 셋이서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의논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부업장이 나오더라고. 부업장이 나오는데 그 업장실 그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해드릴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 30-40분 더 있다 나와서 담당자가 못 해준다는 거야. 다시 화가 나가고 내갖고 업장한테다가 농지증 못 해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업장이 나는 업장으로서 담당자가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를 내가 업장이라고 해줘라 할 수는 없다. 나는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걸 나는 그대로 따라야지. 담당자 보고 내가 윗사람이라고 담당자 보고 담당자가 못 해주겠다는 걸 내가 억지로 해주라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난 담당자의 판단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담당자는 죄송하지만 못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이제 할 수 없이 나오는데 이제 낙찰받은 수강생은 내 얼굴만 가만히 쳐다보고 그냥 갔고 나는 나대로 그냥 집에 왔어요. 너무 황당해갖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그랬으면 모를까. 원상복구 조건을 해준다고 그러고 4일 있다가 오라고 했다가 4일 있다 가니까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봐서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어. 그러다가 내가 가만히 봤더니 이 집이 옛날 집이죠. 옛날 집이잖아요. 문득 이게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집을 지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8시 반쯤에 국토지리정보 문 열 때까지 내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자마자 들어가갖고 내가 대합동리 361-11하고 항공사진 신청했어요. 항공사진 신청했더니 자 원상복구 시킨다는 것은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이거는 항공사진이 있으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이거는 담당자의 주관이에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걸 보자마자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보니까 66년대 항공사진에 보니까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 현재 농지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날 보고 진짜로 1966년도에 항공사진이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이걸 띄워가지고 바로 가면서 내가 우리 낙찰받았던
수강생 때 전화해서 야 다시 해주기로 했으니까 합격으로 빨리 오십시오 하고, 그래서 가갖고 내가 항공사진 보여주고 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항공사진 있으니까 그럼 원상복구 없이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새로 신청하라 이거야. 이제 그때는 보면 우리가 일주일이잖아요. 월요일 날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4일이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 남은 거야, 하루. 그러니까 그날 뛰어갖고 그날 갖다 제출해야지 문제가 없는 거거든. 지금처럼 안 해주면은 그 연기 신청하는 것도 모를 때야. 이거를 내가 이걸 바로 해달라니까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다시 우리 써서 제출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가서 결제 받아갖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알았죠. 아, 이제 다 되겠구나. 1시간을 기다려도 담당자가 안 나타나는 거야. 1시간 반을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야, 담당자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가서 결제 받아서 갖다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래 내가 기다리다가 민원실에 기다리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거 뭐 하고 어떻게 된다고 그 뒤쪽으로 갔더니 뒤에 그 주차시키는데 앞에 앉아서 이 담당자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더라고. 거기 앉아갖고. 그럼 내가 담당자만 내가 당신 왜 여기 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또 녹취증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이거 없어서, 그러니까 1시간 전에도 1시간 반 전에도 해준다고 그래,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또 안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 이번에 또 뭐가 문제가 돼서 안 해줘? 하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담당자 얘기가 내가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면장이 안 해주는 겁니다. 왜? 면장이 뭐래? 그랬더니 자기가 이걸 결제하러 면장한테 갔더니 면장이 그러더래. 네 민원이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네가 해준다고 했지. 그런데 안 해줘갖고 어저께 그 난리 쳤지. 예.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해줘야 되겠다고 나한테 결제를 갖고 오냐? 나는 뭐 바보냐? 네가 어저께는 못 해주겠다고 해서 민원이 난리쳐서 그 난리쳐도 네가 안 한다 해서 안 해줬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또 해줘야 되겠다 그러냐? 야 내가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면장한테 가서 따지면 어떻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면장도 따지기 덜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오기가 나가지고. 근데 제가 판단 그 당시에 그러면 내가 다시 면장실에 가서 이렇게 됐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얘기가 끝났어. 쉽게. 근데 내 생각에 이거는 항공사진이 있는 게 근거가 정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 알았어. 그래서 못 해준다면 해갖고 우리 낙찰받은 민원인 보내고 내가 변호사 사무실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은 거 행정소송 하려고 합니다 했는데 변호사가 그때 없었고 사무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그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은 행정소송을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사무장이 한 번도 못 해봤나 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자료는 다 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만 그냥 대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내가 다 들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100만 원만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한 거야. 그럼 100만 원 주는 걸로 합시다 해갖고 내가 우리 수강생 보고 100만 원 보내라 그랬어. 100만 원 보내고 났더니 날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변호사님하고 날짜를 맞출 시간을 줄 테니까 날짜를 맞추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미 내가 변호사하고 만날 시간에는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불허가 난 거예요. 불허가 난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걸 행정소송을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3일인가 4일 있다가 변호사를 만나서 쭉 설명을 했고 이렇게 됐다고 했다 그러더니 그 변호사도 이게 농지증에 관한 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있으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사님한테 내 보여드려야 되니까 날 보고 말로만 하지 말고 1974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 서류를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야지 항소를 해가지고 대전법원에 가서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농지개혁법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1974년 1월 1일 이후서부터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쓴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농지증에 써 있는 걸로 봤지만은 법률적으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제가 생각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질의 내용. 국토지리정보는 항공사일 하기만 바 1960년 이전부터 주택이 존재하였던 토지, 대합 등에 대하여 농지취득 자격 발급이 필요한지, 토지 일부에 축사로 사용했던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위 두 필지를 일괄 금액으로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 자격을 필지별로 각각 받는지 두 필지는 농지채 한 장의 표시에 발급을 받는지 하고, 제가 이거를 서류로, 그러니까 공문으로 받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내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해줘. 한 달이 지나도. 너무 화가 나갖고 내가 이 세종시에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를 만나러 갔어요. 담당자 만나러 갔더니 1층에서 이렇게 휴게실처럼 있고 못 올라가게끔 돼 있고 담당자가 내려와야 되더만. 근데 이제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 끝나야 되는데, 그럼 내가 2시간인가를 기다렸어요. 1층에서. 기다렸더니 내려오더라고. 뭐냐 해서 내가 이거 왜 내가 이 서류 보낸 거 받았냐 했더니 받았다 이거야. 답변서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바빠서 못 해줬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건데, 바빠서 못 해줬던 것이 아니라 이 농림 담당자가 합덕에다가 전화를 걸어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느냐, 이 사건을 한다 보니까 합덕에서 이제 거꾸로 문제가 생기게 됐으니까 답변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나중에 봤더니 그런 거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일주일 이내에 이거를 안 해주면 내가 이제는 당신하고 만나지 않고 당신 윗사람을 내가 만납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했어. 자, 내일 모레까지 답변 안 해주시면 제가 이제는 당신하고 상대 안 합니다. 그랬더니 3일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라고. 3일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답변서를 보내드리는데, 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 너무 급할 것 같아서 우선 메일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하고 이게 보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서류상으로 1973년도 1월 1일 이후에 이전에 집이 저됐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농림축산식품 공문으로 받은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 답변 내용 이거 보시겠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가 제대로 도입된 농지 보존 이해 가면 시행일 1974년 이전부터 농지 이해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이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관할 시에때는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받은 거야. 이 받아가지고 제가 받자마자 너무 기뻐갖고 받자마자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갔죠. 변호사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공문 근거 서류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랬더니 그 변호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 이거면 됐습니다. 염려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거는 먼저 불어가 나가지고 지금 항소해가지고 대전법원으로 가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고 우리가 접수시켜서 하면은 조금 기다리면 판결이 날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자신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판결 나기를 기다렸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여기 어느 법무사 사무소인데요. 거기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 했던 것이 취하됐으니까 입찰 보증금 찾아가세요. 그거 왔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소송한 것이 기각됐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기각이라니 했더니 기각이라 그러면 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더라고. 자, 두 군데서 전화가 왔는데 변호사 사무실은 뭐라고 왔다? 기각됐다. 그 다음에 법무사 사무실은 전화가 뭘로 왔다고요? 입찰보증금 찾아가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야? 수강생이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서에 전화번호가 내 전화번호가 있어요? 수강생 전화번호가 있어요? 근데 수강생한테 전화가 안 가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이에 이 채무자의 돈을 갚아가지고 경매사건 자체를 취하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경매사건 자체가 취하가 되다 보니까 기각이 된 거야. 그래서 입찰보증금 어떻게 한다? 찾아가라. 그거 할 때까지 다 보면 면천읍에서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해? 보면 기다리라고 해서 그것이 취하시게끔 다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준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하나는 1974년 1월 1일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항공사진 가지고 갔으면 아주 간단히 끝났던 거고, 안 해준다고 했을 때도 면장한테 다시 가서 이거 이렇게 항공사진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건데 왜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해도 끝났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나도 오기가 생기고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다 대출해서 이 농림축산식품부 이 서류까지 받아낸 이런 사례입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십니다.